괜찮네. 나쁘지 않네. 어우, 잘 나가네. 정말 이 의자랑 요거 이렇게 플랫폼 그대로 이렇게 사무실로 가져가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카인톡TV 유진입니다. 김남입니다. 예, 오늘 찍을 차량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존하는 최고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바로 제네시스의 G90 차량이고요. 3.3 터보 차량입니다. 등급은 럭셔리 등급이고요. 저희가 이 차량 외부 내부 직접 운전까지 할 예정이니까 G90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는 카인톡TV 채널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예, 이 차량 외부를 살펴보면 일단 G90 차량 자체가 저희가 얼마 전에 탔던 EQ900의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같은 경우는 EQ900하고 많이 비슷해요. 근데 외부는 거의 완전 풀체인지급으로 다 바뀌었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외부 자체가 앞으로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또 그 디자인이다 보니까 워낙에 또 신경을 많이 썼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등장하는 GV80 우리 얼마 전에 공개됐지만 GV80도 지금 거의 이 차량을 모티브로 비슷하게 디자인이 됐고, 그다음에 G70 같은 경우도 스파이샵 보면은 거의 또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 차량이 이제 거의 기준이 되는 그렇죠.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좀 디자인이 어떻게 봤을 때 좀 획기적으로 훅 바뀌었다는 느낌이었지.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보면은 일단 눈에 전면에서 딱 봤을 때 그릴이 기존의 육각 그릴에서 이제 오각 그릴로 바뀌었어. 그리고 지금 이게 그 디자인을 할 때 G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그런 디자인드 요소를 많이 넣었어. 그래서 지금 그릴도 보면은 다이아몬드가 약간 반짝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이제 그릴 모양이 또 들어가 있거든. 메쉬 타입으로. 그렇게 좀 다이아몬드를 형성한 듯한 그런 부분들이 요소에 있고,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도 보면은 이 깜빡이 부분이나 데이라이트 부분이 다 반짝반짝이요. 정말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이 반짝반짝이면서 특히 깜빡이 켰을 때에 대한 존재감은 어마무시하지. 진짜 어마무시해. 그리고 지금 라이트 같은 경우도 풀 LED로 해서 쿼드 타입이야. 4개로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큰데 호불호는 갈려. 그죠. 호불호는 갈리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EQ500이 더 낫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G90이 더 낫다라고 하는데 너는 어때? 보기에? 약간 저는 되게 미래차 같이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약간 상어 같은 느낌? 앞에가 약간 얄쌍해지면서 되게 매끄럽고 미래지향적인 느낌, 이런 느낌이 되게 셌어요. 예, 여자들이 보기에는. 근데 낯설잖아요. 아직은 이 바뀐 디자인이 우리가 많이 봤던 익숙한 디자인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질감은 있어. 그치. 아직은. 나도 처음에는 저 뭐야 디자인 이러면서 EQ900이 훨씬 낫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보고, 그 다음에 또 GV80도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쁘네 약간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라이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방향지 시등을 전면에만 한 게 아니고 측면까지 이어지게끔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차가 넓으면서 맞아요. 길어 보이게끔 그런 효과가 또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지금 디자인 그 측면에서 봤을 때 휠 같은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디자인은 아니기는 해. 지금 빗살 모양으로 상당히 많은 빗살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고급 차가 또 빗살이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가 줘야 이게 맞아요. 또 고급차의 상징. 세차하기 힘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휠이 이게 아니고 약간 방패힐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그것도 똑같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반짝이는 듯한 모습의 휠 디자인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마이바흐 나 이게 발음이 너무 어려워. 마이바흐. 그 차량 같은 경우도 보면 휠이 약간 방패힐로 이렇게 넓적하잖아. 맞아요. 그 제가 그 휠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도 원래는 그렇게 디자인이 됐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등급이 낮아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서도 휠이 빗살이 많은 그런 디자인이 좀 들어가 있다. 그래서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근데 디자인 자체가 뭐 옆에서 봤을 때 어색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역시나 너무 길어. 진짜 길어. 진짜 길어. 5m가 넘는 차다 보니까 너무나도 길고, 후면으로 가게 되면 후면 같은 경우도 존재감이 완전 진짜 뿜뿜이지. 5m가 넘어? 5m가 넘어 있잖아. 엄청나게 길지. 그리고 후면에 보면은 라이트도 또 2개의 공간처럼 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는 가로형으로 쭉 길게 이어져 있고 하나는 이제 위쪽으로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봤을 때는 약간 불을 형성하는 듯한 느낌도 들기는 해, 나는. 근데 뒤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존재감이 어마어마해. 근데 뒷모습도 역시나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 뒷모습은 난 어때? 뒷모습은 조금 익숙했어요. 뒷모습은 오히려 이렇게 막 엄청난 이질감이 있진 않고, 뒷모습은 조금 더 이렇게 남성스럽게 잡아주는 느낌? 근데 앞에가 너무 되게 중성틱, 미래틱 해가지고 약간
약간 무슨 퓨처 차량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앞에는 되게 느낌이 이상했고 뒤에는 그냥 뭐 제네시스 차량의 그거 느낌을 그대로 좀 약간 갖고 왔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오히려 EQ900보다는 뒷모습으로 봤을 때는 지금 G90이 훨씬 더 빵빵해 보이고 맞아. 훨씬 더 좀 뭐랄까 플래그십 세단 같은 느낌이 더 들기는 해. 근데 역시나 좀 나는 좀 아직은 좀 EQ900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풀체인지급의 그 준하는 디자인이 바뀌어서 너무나 좀 센세이션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건 머플러 팁이 지금 보면은 그릴 모양하고 똑같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는 생각보다 너무 멋있어. 그래서 좀 디자인적으로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불호가 나뉘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그 제네시스의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로서는 상당히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부로 또 들어오면 내부 같은 경우는 뭐 레이아웃 자체는 EQ900하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크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옵션이 이런 거 궁금한 분들은 저희 EQ900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고급스러움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우드 같은 경우도 느낌 자체가 훨씬 더 옛날같이 촌스러운 색깔이 아닌 좀 고급스러운 그 느낌을 나타내는 색깔로 변해서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 자체가 상당히 커졌지. EQ900도 컸는데 얘는 더 큰 것 같아. 한 12.3인치 우리 모하비랑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도 3분할로 돼가지고서는 좀 여러 가지 또 그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좀 바뀐 거 외에는 나머지는 EQ900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어때? 너가 내부에 딱 봤을 때는? 내부 들어서 이렇게 화면을 멍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 그래? 진짜 약간 그 미래 차에서 그냥 그 미래 무슨 사무실 같은 구조에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작업하듯이 너무 이제 뭐 화질이나 그런 조작 같은 게 다 너무 이렇게 약간 스마트하니까 약간 이게 진짜 차를 타는 사람을 위한 제품인지. 근데 되게 깔끔해졌어. 되게 간결해졌어. 얘도 좀 작잖아요. 그리고 되게 간결해졌고 여러 가지 버튼들 자체들을 좀 요소에서 많이 없애면서 또 있는 것들 또 필요한 것들은 잘 넣어놨는데 그런 것들이 지저분하거나 뭔가 튀거나 이런 게 없이 되게 깔끔해졌어.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GV80 같은 경우는 얘보다 더 간결해졌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원래 그 디자인의 최고가 이렇게 없는 무? 그런 게 좀 미학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얘도 점점 이제 줄여나가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 없음의 미학이에요. 없음의 미학 같은. 근데 그렇다고 또 요소에 필요한 것들은 잘 들어가 있어서 불편하진 않더라고 운전하면서. 그래서 디자인은 좀 뭐 그렇다. 그리고 2열 공간이나 크기 뭐 2열 공간에 대한 옵션 이런 것들은 뭐 EQ900하고 거의 동일하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페이스 리프트 되어 있지만 EQ900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주행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주행 한번 해보면서 EQ900하고 어느 정도의 좀 차이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옵션이나 이런 거에서, 그 다음에 뭐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에서 뭐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체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좀 옵션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또 이 차만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좋아했던 소프트 클로징이 없더라고.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옵션인데. 소프트 클로징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고,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우리가 운전하기 전에 일단 스펙 먼저 확인하고 운전을 해보자고. 스펙 먼저 확인할게요. 스펙 큐! 2019년식 제네시스 G90 3.3T 럭셔리 등급 모델입니다. 3342cc 가솔린 연료, 자동 8단 변속기, 마력은 370, 토크 52, 8에서 8.1 연비, 휠베이스 3160, 공차 중량 2130, 차량 가격은 8,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력 자체가 370마력으로 상당히 높아요. 300마력이 넘는 차고, 그러다 보니까 뭐 100km 가속이나 뭐 그다음에 뭐 마력이 부족한 힘이 딸린 이런 거는 뭐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정말로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얼마만큼 좋은 승차감을 주는지, 정말 진동과 그다음에 소음 부분이 어느 정도 방어가 잘 되어 있는지, 방음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시승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운전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첫 느낌 자체는 뭐 EQ900이랑 정말 G90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G90이 조금 더 약간 무거운 느낌? 그런 느낌은 좀 있고, 그 다음에 정숙성이나 뭐 진동 이런 거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 역시나 뭐 최고인 것 같아요. 어때? 뒷자리는? 정숙성은 오히려 EQ900보다 조금 더 올라간 느낌인데요, 저는. 더 조용해? 네, 더 조용하고 더 약간 이렇게 미끄러져 나가는 배처럼 훨씬 더 좀 차분한 느낌? 차분한 느낌? 아주 괜찮아요. 확실히 그 세단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급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했듯이 퍼스트 클래스를 탄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공간이나 그런 것도 심지어 정수까지 좀 더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버스 클래스긴 한데 더 조도를 조정해서 약간 내 방 안에 침실 조명으로 바꿔준 느낌? 근데 좀더 차분해. EQ900하고 비교가 돼? 난 비교가 거의 안 돼요. 거의 차이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운전하는 운전자도 사실 EQ900하고 비교했을 때는 차이점이 없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좋다? 진짜. 그냥 좋다? 현존하는 차량 중에 가장 높은 등급 같다. 이런 느낌?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옵션이나 이런 거에 워낙에 더 좋아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가 지금 세계 분할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샀던 모합이나 그랜저에 있던 자연의 소리가 G90이 있다 보니까 맞아.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깜빡이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화면에 나오는 게 우리가 그전에는 그 계기판 그 원형에서 나왔다면 얘는 중앙에서 나와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그 그랜저나 모합이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얘도 보여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 네, 그리고 지금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좋기는 한데 EQ900이 좀 더 편했던 것 같아. EQ900이 뭔가 운전하기에 좀 부담이 덜한다고 해야 되나? 얘는 좀 뭔가 약간은 좀 부담감이 좀 드는 듯한 느낌? 부담감이요? 왜 차가 좀 더 고급스럽게 느껴져서 내가 좀 부담을 느껴. 하여튼 약간은 좀 뭔가 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 100%. EQ900은 정말로 계속 운전하고 싶다, 나 내리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근데 얘는 약간은 좀 그런 느낌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옵션이나 이런 거에서도 옵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앞 의자 조절할 수 있는 거나 나한테 권한 있는 거나 다 저기 인포테인먼트 건들 수 있는 거나 뒷자리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권한은 다 있어가지고 편해요 오히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모니터가 없잖아. 지금 원래 그 앞좌석에 있던 모니터가 없잖아. 그죠. 그게 근데 사실 제가 그거를 좀 어때? 불편해? 아니 그게 별로 있어도 뭐 그게 굳이 여기서 막 이렇게 그 화면을 땡겨가지고 이제 막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없으니까 좀 더 깔끔해요 저는. 오히려 없는 게 더 깔끔해? 아예 여기는 좀 휴식을 좀 지향할 수 있는 느낌? 저희가 지금 비가 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좀 그 노면도 미끄럽고 위험하다 보니까 안전성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정차해놓고 좀 그 느낌을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뭐 핸들의 그립감이나 그 다음에 방향하는 그런 것들 느낌이나 이런 게 너무나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EQ900 때도 저희가 운전하면서도 너무 즐겁고 재밌고 내리기 싫었는데 G90도 역시나 동일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죽의 느낌이나 뭐 그립감 이런 핸들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도 좋았고, 그다음에 시야에 대한 부분에서도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시야도 워낙에 뭐 그 안전장치들이 일단 많아서 차량의 그 좌측방에 차가 있을 때 경보해 주는 거나 그 다음에 그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안전장치들로 해서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들 자체들이 워낙에 운전자한테 편안함을 주다 보니까 이 차를 운전했을 때에 대한 뭐 부담감이나 이런 게 점점 없어지는, 오히려 차가 크다고 해서 운전이 힘들다가 아닌 차가 크지만 안전장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더 든든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째서 뒷자리는? 그 EQ900 처음 탔을 때도 제가 뒷자리 느낀 것도 유준 씨 앞자리 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우리가 이제 너무 좋은 차를 타보니까 둘 다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업데이트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사람인지라 또 사람은 또 관성이 또 다르잖아요. 막상 좋은 걸 경험하고 다 타니까 또 다시 편한 곳에 왔네 하면서 완전 극도의 약간 안정감을 찾는 느낌? 근데 진짜 차가 어떻게 이게 차를 탔다라는 느낌이 정말 안 들 정도로 편안하게 해주는 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EQ900이랑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여전히 저희한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고 있고, 뒷좌석은 오히려 조금 더 정숙해진 느낌? 조금 더 약간 꽉 닫아주는 느낌이에요. 소음에서부터 나를 완벽하게 좀 차단해주는 느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EQ900은 그래도 타면은 약간 사물을 봐야 하는 약간 일을 하러 탄 사장님의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완벽하게 약간 소음을 딱 막아주면서 쉬세요 라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안정감이나 안락함은 얘가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나는 또 개인적으로 이게 또
EQ900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럽잖아. 약간 그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러다 예뻐요. 보니까 나는 좀 약간 좀 부담스럽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운전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효준 씨 게다가 또 오늘 되게 꾸룩꾸룩이 잘 입고 왔는데 이게 좀 이런 걸 만지고 하는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아직 급을 따라하기 조금 부족한가요? 그래서 우리 나이 때에는 조금은 좀 안 높아. 맞아서 약간 좀 안 맞는 옷을 입어서 좀 불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 차가 만약에 이런 라인에 이런 급과 이런 옵션들을 갖춰준 차가 나타난다고 하면 요즘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듯이 이제는 이런 옵션이랑 이런 안정감 없이는 못 사는 좀 그렇지. 그런 차량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하비나 그랜저에도 G90에 들어가 있는 맞아요, 옵션들이 맞아요. 많이 이제 밑에 차량들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S클래스가 상향 평준화? 이제 벤츠 S클래스가 만들어 놓고 E클래스, C클래스를 만들듯이 맞아. 이제 제네시스도 G90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첨단 장비나 옵션을 다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리는 약간 벤츠의 그런 수순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옵션 자체도 워낙에 많이 들어가 있어 되게 좋다 했지만 요즘 나오는 차들은 또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 맞아.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G90만의 차별성이 이제는 조금은 없어진 듯한 느낌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차가 역시나 뭐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S클래스를 저희가 뭐 오래 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꿀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만족감이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G90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부분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의 디자인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만족감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가지 좀 뭐 아쉬운 거라면 우리가 굳이 꼽자면 굳이 연비? 연비. 굳이 꼽자면 연비. 뭐 이 차 타는 사람이 연비 생각하지는 맞아요. 않겠지만 그러니까 굳이 꼽자면 연비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근데 정말 이 의자랑 요거 이렇게 플랫폼 그대로 이렇게 사무실로 가져가고 싶어요. 편안하니 좋네요. 워낙에 만족감을 주는 차니까 그만큼 좋은 차입니다. 점점 차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들이 점점 이렇게 그레이드가 높아지고 상향 평준화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점점 살기 좋은, 점점 타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만큼 안전성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 영상 보시고 뭐 궁금하거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성의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카인톡TV의 리뷰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아시죠? 예,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